정도 됩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흔히들 영양제로 생각하고 철분제 많이들 드시는데 이거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요, 이 탈모, 불면증, 만성피로 등등등 이 질환들의 공통점 하면은 바로 철분 결핍으로 다 제 생길 수 질환인데.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알고 먹으면 더 좋은 철분제에 대해서 속 시원히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인은 알 수 없는 감추고 싶은 이 고통. 야, 여자는 대머리가 없다는데 난 진짜 대머리 되려나 보다. 밤 1시간도 제대로 못 자. 밤 돌아오는 게 공부. 탈모와 불면증까지 일으킨다는 이것. 부족해도 넘쳐도 문제라는데요. 철분제 복용에 관해서 속 시원히 알아봅니다. 10년 전부터 서서히 시작된 탈모로 얼마 전 모발 이식 수술까지 받았다는 한 주부인데요. 병원을 처음 찾았을 당시에는 탈모 정도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빠지면은 에이 빠지면 또 나겠지. 그냥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이렇게 머리가 좀 점점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믿기진 않지만요. 젊은 시절은 오히려 머리숱이 많아서 고민이었다는데요. 이렇게 탈모로 고통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이제 중년의 여성분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인데 철분이 부족해서 탈모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르셨죠?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스트레스 등 탈모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철분 부족으로 인한 탈모의 비중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많은 여성 탈모 중에 철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탈모 중에서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를 비율로 하면 대략 20-30% 정도는 철분에 문제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극심한 불면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한 주부를 찾았는데요. 말론 다 표현 못할 다리 통증이 불면증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막 움직이면 이렇게 가만히 있질 못해. 어떻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그냥 막 이게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라 그러잖아. 다리가. 다리 전체가 시린 건지 아픈 건지 하여튼 이렇게 땡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여간 그냥 이게 뒤틀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리에 눕기가 무섭게 찾아드는 고통. 애써 잠들려고 노력해봐도 모두 헛수고 잠들지 못하는 밤은 계속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다리의 통증보다도 불면의 고통이 더욱더 임정재 주부를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평소 20분 정도 잠을 많이 자는 거라고 합니다. 그때가 그렇게 심해갖고 깊은 잠도 못 들고. 지켜보는 가족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하면은 막 그냥 나도 어떨 때는 깬다고. 막 몸을 뒤틀리면서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어떤 때는 소리도 지르고 그러니까 뭐 크게는 안 지르지만 그래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건 사실이었죠.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된 불면증은 임정재 주부의 생활마저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할 낮 시간에 심지어 대화를 하는 중에도 잠이 쏟아져서 큰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잠을 이제 그렇게밖에 못 자니까 낮에 깜빡깜빡 졸면서 자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는 직장 생활을 못해요. 주부로서 할 일이 많잖아.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 괴롭지. 놀라운 것은 이 불면증의 원인입니다. 도파민이라는 성분이 하지 근육을 조절하는 성분인데요. 이 도파민의 원료가 되는 것이 철분입니다. 그래서 이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도파민 생성이 안 되고 이로 인해서 하지 불안 증후군이 야기되는 겁니다. 뇌의 도파민 시스템의 불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지불안 증후군. 자,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이로 인한 불면증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보십시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뒤척이는 모습이 정상 수면 모습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다리 저림과 통증을 동반하는 불면증, 바로 철분 부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전체 여성 불면증 환자의 약 30% 정도는 철분 부족으로 인한 불면증 환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다른 처방약과 함께 철분제도 빼놓지 않고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먹다 안 먹다 했잖아. 그냥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랬더니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다 좋아졌다고 봐야지. 그렇지. 철분 복용하면서.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부님들은 철분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비타민이나 이런 것도 자연에서 과일에서만 채취한다거나
또 인공적으로 만든 것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철분제도 어떤 걸 먹어야 좋은가 궁금하죠. 운동을 또 꾸준히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필요하나? 자, 철분제 복용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는 홍경미 주부를 만났습니다. 어질어질하고요. 앉았다 일어나면은 좀 핑 돕는 느낌이 많이 있고. 자, 앉았다 일어나는 순간은 물론이고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는 어지럼증. 스스로 판단하기에 빈혈 증상인 듯 싶어서 간혹 철분제를 복용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병원 가서 진단 받아본 적은 없고요. 빈혈이니까 철이 모자르는 것 같아서 예전에 이제 철분약 있던 거를. 자, 과연 주부의 생각대로 빈혈이 맞을지 혈액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와 철분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빈혈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고은주님은 76으로 아주 정상으로 좋아요. 다행이세요. 예. 홍경미님은 46으로 좀 낮아요. 예, 홍경미 주부 다행히 빈혈은 아니고요. 철분제를 복용할 정도의 수치도 단위제로 나와 아니었습니다. 있는 철분제는 함량이 굉장히 많아요. 과다 섭취하게 되면 이게 간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또 혈관이나 신경에 산화 스트레스로 작용해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뭐 철분제를 먹을 필요는 없고 음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먹었으면은. 자, 이럴 땐 약보다 음식이 좋은 처방이 되는데요. 음식으로서는 이제 육류, 소고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지락, 두부, 그다음에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철분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3가지 재료들로 직접 상을 차려봤습니다. 철분제 약을 먹지 않아도 음식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쵸? 저 음식으로 다 조절이 가능한 거를 불필요하게 약을 섭취를 한 게 너무 후회되고요. 건강한 사람이 먹는 철분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맛있는 음식으로 평소 철 관리 철저히 하자고요. 철 때문이야. 철 때문이야. 머리는 철 때문이야. 철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고은주 씨가 본인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니까 좀 굉장히 신이 나시네요. 그래서 이 몸의 건강이라는 것이 역시 균형이 중요하다. 뭐 영양들 포함해서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철분이 모자라면 탈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불면증, 피부 다 원인이 된다. 이거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철분을 무턱대고 많이 먹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 하니까 복용법은 좀 숙지해야겠고요. 예, 철분제는 특히나 반드시 병원의 처방을 받고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유가 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철분제에는요. 다른 영양 성분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일 철분 섭취량이 200mg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한 처방을 받게 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약값의 많게는 그 10분의 1까지도 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빈혈이 일단 발생을 하면 원인 찾아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아무리 철분제를 잘 먹더라도 이게 계속 이제 만성 출혈로 나가고 있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기 때문에 어디서 출혈이 있는지 주로 여성분들의 경우는 뭐 월경과다라든지 위장 출혈 그리고 이 치질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저장철까지 회복이 되어야만 재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이 보는 케이스는 이제 좀 전에 본 주부처럼 어지럽다고 이 빈혈약 드시는 경우인데 어지러운 경우에도 빈혈이 있는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약간 눈앞이 캄캄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과잉 처리되면 좀 전에 보셨지만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노화를 촉진하니까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